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살다 보면요,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일 급하고 바쁠 때,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하필 하고 터지는 그 어떤 변수들, 그게 인생에 있어서 참 큰 전환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필 그때 교통지옥에 딱 걸린다거나, 또 정말 중요한 그런 거래처에 가야 되는데 하필 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겹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이때 우리가 이 전환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글쎄요, 이분을 잘은 모르지만 인생의 곳곳에서 만났던 그 하필이라는 상황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상황으로 바꿔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오늘 아주 멋진 분이에요. 이보람 감독님 모시고 그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한 이보람 감독. 그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감독보단 사역자로, 창작자보단 전도자로 하나님을 알리기 원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꾸는 이보람 감독. 온전히 주님의 디렉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보람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약간 최다니엘 씨 분위기 닮았어요. 아닙니다. 예. 한숨을 쉬시는. 본 생활은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휴가를 써도 내가 이걸 다 쓸 수가 있을까? 그냥 사게 된 거예요. 1,000만 원을 받아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계속 제작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그 영상을 보고, 혹은 저희 정기 예배로 오든지 저희 이제 영성 훈련을 와서 선교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선교를 하는 게 저희 비전이거든요. 네, 약간 최다니엘 씨 분위기 닮았어요. 아닙니다. 예. 한숨을 쉬시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 어떤 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아닙니까? 메이크업이 네. 잘 됐나 보네요. 남자분한테 메이크업 얘기를 들어본 게 실로 오랜만이네요. 오늘 메이크업도 곱게 잘 됐고, 오늘 좀 이제 방송 출연이 익숙한 배우 장르가 아니라 감독이시기 때문에 찍다가 찍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죠? 그 배우들 심정을 좀 아시라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신경이 어떠세요? 우선 배우들이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최근에 연탄 365 주영광 씨랑 최근비 씨 나온 것도 봤고, 예전에 송재희 씨 나온 것도 봤고, 그래서 여러 차례 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되게 영광이고 되게 감사할 뿐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또 지켜보셨군요. 근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캐스팅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 부족한 MC를 보완하기 위한 훌륭한 게스트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배우 포스를 갖고 계시지만 되게 오글거리죠. 우리는 극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감독님이세요. 드라마가 웹드라마인데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가 됐던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웹드라마 라이프 시즌 3 제작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원부터 이제 제작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원은 2015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2015년 10월에 시작돼서 3까지 제작될 정도면 그래도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웹드라마가 봐주는 사람 없으면 3까지 제작 안 돼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리스찬 드라마, 보통 크리스찬 영화 이러면 조금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전도용이라든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것도 청년들, 청년들이라고 하면 대학생보다는 좀 직장인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그런 어려움들, 고민들 아니면 뭐 연인 관계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좀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 그렇죠. 잔잔한 어느 내용의 정도는. 크리스천 예. 드라마입니다. 그래도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재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감이 되는 그 재미가 뽑아져 나와야 우리가 네. 복음을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도구를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감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쪽으로 아주 전공을 택하셔서 이 길로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좀 전환점이 있었나요? 저는 전공자는 사실상 아니고요. 물론 뉴질랜드에 처음 대학에 가서 미디어라는 뉴질랜드. 예. 미디어 예, 학과에 입학은 했지만 오. 1년밖에 안 다니고 왔기 때문에 아. 1학년 때 보통 뭐 교양 수업밖에 안 듣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 3학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카메라를 잡든 뭐 그런 걸 배울 텐데 1학년만 잠깐 다니다가 한국에 이제 학비를 벌러 들어와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실상 전공자라고 하기에는 뭐 대학교에서 영상 관련된 걸 배운 건 없기 때문에 뭐 감독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경제학과 나왔어요. 네.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공자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하나님이 또 가이드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사실 복음에 관련된 드라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수용이 되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 참여하는 배우들은 다 크리스찬이신가요? 아니면? 네, 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아하, 그런 또 일타 몇 피의 효과가 있었군요. 괜찮은데. 그 드라마 첫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그 제작 시즌 1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시작부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난항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사실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겠다 하고 모든 걸 회의를 하고 뭐 기획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있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제가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케어코너 선교 단체에서 청년들의 삶을 좀 도전할 만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선교 단체지만 선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청년들이 선교는커녕 교회를 이미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라이프라는 그 인생이라는 그 제목으로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연출하거나 드라마나 상황극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한 편 정도면은 뭐 15분짜리 정도, 20분짜리 정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제 주변에는 뭐 배우도 없고 이런 거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동기였던 친구 중 한 명이 연기 전공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서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이 돼서 그 친구가 또 대학교 동기를 부르고 해서 3명의 남자가 모여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대본을 어떻게 보면 쪽대본을 주고 다 주일학교 때 만났던 친구 사이지만 이제 커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화 나누는 내용을 딱 3명을 찍었던 게 호응이 좋아서 다음 편은 언제 나와야 했던 게 이제 2번째 걸 만들고 또 다음 거도 나오죠 했던 게 3번째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라이프 드라마라고 안 그러고 라이프 영상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재밌네요 드라마다고 하고 내가 찍는 게 드라마구나 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밌다. 그 메이킹 스토리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판이 커진 거네요. 그쵸 너무 네, 커졌죠. 생각보다. 한 번 찍는 거였는데 지금 3년째 찍고 그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의도가 불순하면 크게 키운 판이라도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의도가 딱 정답이었기 때문에 판을 키워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멘입니다. 네, 진짜. 셋이 모여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관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솔깃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끼리 안 까는 패가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이거 꺼내면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패들, 아주 후미진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3명이 마음이 맞으면 이렇게 툭툭 나와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사실은.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확 땡겨주는 힘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그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크리스찬 영상하면 보통 이제 홀리하게 한 명이 나와서 뭔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청년들이 오히려 그런 걸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서는 이게 정확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목사님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화를 찍었는데도 일부러 그걸 넣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영상은 무조건 교회, 예배, 목사님, 뭐 전도, 십자가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그 내용을 뺀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하고 그 나오는 캐릭터들도 뭔가 거룩하고 뭐 제대로 살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는 모습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을 좀 더 부각해서 보여줘서 맞아요. 우리가 다 결국 죄인이다. 그렇지만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발버둥을 한번 쳐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잠깐만 오늘 나 좀 쉬어도 되겠는데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귀에 쏙 들어와요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감독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똘똘이였는지 아니면은 좀 약간 뭐 다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지 일단 신앙이 모태 신앙이시죠? 예, 이게 막 발끝부터 이렇게 막 파이처럼 누적된 막 그 내공이 느껴져요. 아니, 저는 선교사 자녀고요. 너무 부러워.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집사님 이제 자녀로 지내다가 선교사 자녀가 돼서 해외에서 이제 자라면서 너무 부러운 케이스예요. 말썽을 많이 폈죠, 사실은요. 예. 말씀을 피셨어요? 예, 뭐 어렸을 때 이거 궁금한데요? 거의 뭐 많이 꼬매고 많이 다치고 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부모님이 제 손을 잡지 않으면 이제 뭐라도 하나 깨트리는 뭐든지 다 만져보는 약간 개구장이 예. 그런 말썽? 네. 그리고 성교지 나가서도 이제 사실은 성교지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문화 적응 못하고 언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렇죠. 소심하고 학교 가기 싫어 뭐 그러고 약간 위축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이제 설치고 막 이게 내 세상이야 막 그러면서 약간 부모님이 오히려 더 저를 좀 집안에 데리고 있어야 돼. 나가서 좀 애들이랑 놀아가 아니라 좀 그 정도로 약간 말썽을 많이 폈었는데 대범한 말썽, 뭐 그런 류의 말썽은 뭐 호기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말썽은 반항과 또 일맥상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대표님도 저희 아버지시고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랑 지금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간사로 아버지 대표로서 이렇게 계신데 그 부분들을 사실 많이 의아해하세요. 어떻게 아버지랑 그렇게 둘이 같이 사역을 하냐. 보통 그렇게 하기 쉽지 약간 않잖아요. 다른 의견이 분들이요. 예. 부딪힐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선교사 자녀지만 선교사님이 뭐 선교 사역도 중요시 여기셨지만 그만큼 가정 사역도 우선시 하셨기 때문에 또 말썽을 많이 펴서 그런 거겠지만 집에서 좀 가정 예배라든지 뭐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라든지 조금 엄하게 자란 편이라서 너무 부럽다. 그렇게 엄하게 예. 크리스찬 그 정통성으로 치면 약간 성골. 뿌리 깊은 어떤 제가 부러워하는 저희가 1세대거든요. 아, 네.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정 예배 뭐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부러운 거죠. 환경적으로 그렇게 딱 조성이 된. 근데 그런 분에게도 사실 그 신앙적인 갈등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어차피 하나님은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진짜 와닿고 이게 내 환경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와 예수님 정말 와 이런 경험. 그 혹시 기억나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대부분 모태 신앙들이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경험이나 체험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사실상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는 꾸준히 다니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반항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선교사 자녀다 보니까 좀 선교사가 내가 돼야 되나 나도 약간 그런 부담감은 있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진짜.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선교사이시기 전에 맨 처음에 치과 의사 하셨다가 치과 의사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대박, 진짜요? 되신 거기 때문에 와. 저 또한 약간 의료를 하면서 선교하시는 모습은 사실 좀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절대로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막연히 뭐 영화 감독 같은 거 하면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뭐 대학생 때 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뭐 세상 영화 뭐 상업적인 영화 만들고 싶지 크리스찬 영화 재미없는 걸 누가 보겠어 그냥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실 되기 싫기 때문에 저 선교사 안 될래요 라고 말하긴 뭐하니까 저는
선교를 하더라도 영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약간 합리화시켜가지고 네.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었던 적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선교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선교를 하려면 다 파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부담이었는데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의 교회겠지만 개개인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영화에서 충분히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통로를 이용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네. 치과 의사는 일단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치과 의사는 힘들고 일단 너무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네. 예. 재밌어요. 영화 만드는 것, 뭐 드라마를 만드는 것. 네, 재밌어요. 뭐 사실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영상 제작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는데 오히려 영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가 아니면 뭐 이제 방송국 PD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면 제일 많이 묻는 말이 힘들지 않냐, 어떻게 이걸 혼자 하냐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물으시는데 저는 그 힘듦을 사실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정석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특히나 뭔가 기획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뭐 대본이 나오면 로케이션을 보러 가고 배우를 섭외하고 예산을 짜서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딱 내려오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뭐 그렇게 그 진행 과정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시작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서도 다 뒤죽박죽이고 그냥 제가 대본 쓰고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업로드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말해줘서 아 이게 원래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고 그냥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뭐 누구나 한 길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쵸,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닥치면 또 힘든 거를 느끼는 거지. 벌써부터 뭐 위축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그냥 지금의 이 패턴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군대를 다녀오셔서 그 군대에서 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삶이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 작품에 대한 방향성도 잡히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약간 화살표를 보신 것 같은데 그 일 좀 해주실래요? 네, 군입대를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좀 두려워한다든지 좀 망설이고 가기 싫어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군대를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뭘 하여튼 되게 하여튼 남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걸 일단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선 한국을 떠났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러게. 한국말도 조금 어눌했었기 때문에 아, 군대라는 곳에 가서 또 약간 뭐 어학 연수 겸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어머니는 막 영장 나온 거 보시고 나서 막 어떡하냐 그랬는데 저는 막 빨리 약간 입대하고 싶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독특하시구나. 들어가서 근데 하필 제가 조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능한데 그 당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조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 시민권자라든 영주권 이게 포기하고 들어오는 훈련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 훈련병이다 보니까 아니면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그러면 이제 뭐 카튜샤나 뭐 통역병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 영어를 할 줄 아는 조교를 뽑아야겠다 했던 게 제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조교라는 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가르쳐주는 그 딱 교범을 보고 정석대로 이제 말을 그쵸, 해야 그쵸. 되고 절도 있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걸 통해서 약간 리더십이라는 걸 좀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내고 약간 말썽 피고 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선 리더십을 훈련시키시고 나선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좀 깊게 체험했던 거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한 적도 없었지만 이 응답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직이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에서는 한 번 조교가 네. 됐으면 제대할 때까지 조교인데 그래요? 그게 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기도 하고 힘든 걸 떠나서 이걸 내가 계속 제대할 때까지 이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갑자기 이제 신병교육대장님이 저를 이제 인적 사항에는 어쨌거나 미디어 전공한 거로 거기에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면 휴학한 거로 나와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혹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신병교육대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냐? 저는 이제 만들 줄도 모르고 뭐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휴가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 잘 만들고 그래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휴가는, 예. 장비도 열악하고 막 아날로그 틱하고 막 다 그랬지만 그런 거 갖고 이제 5주 동안 훈련들을 따라다니면서 찍고 그게 이제
감사하게도 그 부대에서 우수부대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요. 근데 신변교육대장이 이제 그거로 인해서 표창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대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 병사증 확연 보내서 우리 부대도 영상을 만들게 해라. 예, 그랬던 게 이제 다른 부대에 가서 만들고 또 거기 끝나면 다른 부대에 가서 만들고 와. 그러다가 이제 사단 본부까지 올라가서 그 사단에서 이제 교훈처에서 만들다가 계속 군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영상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기하다. 영상 경험이 없던 사람이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막 30-40분짜리 분량의 영상을 무조건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열악한 장비로 빨리 만들어내는 거 그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당시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그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혼자서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를 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죠. 왜냐하면 또 군부대 시스템이 막 뭘 고뇌하고 기간을 막 끌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정해진 대로 탁탁탁 가는 추진력이 또 우선시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와 일단 기초를 튼튼히 세운 느낌 있잖아요. 수학 공식을 다 외우는 느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시렁댈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짜주는 건데 그래도 그 틀에서 참 성실하게 잘 밟아 오셨네요.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희는 영상을 만들어서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약간 선교 사역 고전적인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신학교는 어떻게 가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네, 그것도 군대랑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응답을 받고 또 군대에서 그거 외에도 이제 소소한 것들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모태신앙 그 둥지 아래서 벗어나서 혼자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군대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또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고 못했을 때 또 혼나고 그러면서 아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거 알게 되고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제 아 내가 굳이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복학을 해서 영상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신학교를 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 당시 잠깐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도 당연히 제가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그중 하나가 너가 정말로 준비가 된다면 제대를 제가 4월 이제 중순에 하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다면 제대하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해에 입학할 필요 없이 제대하기 전부터 신학교를 하나님 다니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뭐 1, 2주면 모르겠지만 거의 2달을 일찍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계속 이 부대에서 휴가, 저 부대에서 휴가를 계속 받은 거예요. 휴가를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계산을 해보니까 군생활은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휴가를 써도 내가 이걸 다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정도예요?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워낙 사단장님한테 사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투스타인데 이게 같이 훈련받고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랑 얘기를 하게 돼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그냥 제대한 거로 치고 주말에만 들어오고 계속 휴가를 보내라 해가지고 거의 제대하기 한 2달 반 전에 원래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단 인사처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신학교 2월 달부터 군복 입고 학교 갔다가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주말에 다시 군복 갈아입고 복귀하고 그런 식으로 워낙 포지션 자체가 특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별결 처리가 된 거 아닐까 어차피 싶은데. 뭐 5개월 전부터 뭐 부대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만 생활했기 정당하게 때문에 따낸 휴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뭐 휴가 나와서 이 채널 보신 분이나 뭐 유튜브로 보신 분 중에 영상을 찍어야겠다. 근데 야 이게 참 군이라는 데가 별다른 줄기를 생각하기 힘든 데잖아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남자들 인생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좀 정지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는구나 또 한 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그런 줄기로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휴가를 이렇게 딸 수 있고. 자, 우리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을 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에 대한 전환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상황별로 겪는 청년들의 지금 현실, 크리스찬 청년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정보 수집 차원에서도. 네. 어떤가요,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의 현실? 우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감사하게도 또 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초등부를 했었고 청년부를 이제 한 해 담당을 하면서 그 청년부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의 또 고충도 많이 들어보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다른 제 동기 이제 전도사들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들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조금 교회가 많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럼 뭐가 변했고 애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느냐 했을 때 조금 자기네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우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신자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킨다든지 교회에 정착시키는 거에는 교회가 굉장히 힘을 쓰지만 반대로 기존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부터 10년, 20년 다녔던 청년들이 그렇죠. 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거를 좀 들어서 그래서 크리스찬 드라마도 뭐 새신자를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상은 실제로 많더라고요. 아직 유튜브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뭐 한 몇 부작을 만드는 것보단 기존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왜 우리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죠.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그럼 빛과 소금 도대체 뭔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지 술자리에서 그럼 만약에 술을 안 마실 거면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거절해야 되는 건지 뭐 혼전순결 말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야 너 뭐 혼전순결 안 지켰어 너 그럼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또 지혜롭게 우리가 또 이 세상과 같이 뭐 어울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게 됐었어요. 일단 제목들도 이제 시즌 1이 1화부터 8화까지 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1화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네. 12분, 28분, 20분, 29분 거의 이런 정도의 길이로 제작이 된 네, 것 같아요. 30분 가장 내외. 긴 게 40분. 네. 근데 다가오는 유혹들, 남과 여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뚜둥, 결혼, 앤드 영원한 사랑, 뚜둥. 진짜 청년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데 뭐 그게 끝이 정답이 딱 나서 해결이 막 사이다처럼 뭐 있는 건 아닐지라도. 누가 긁어주기만 해도 되게 좋겠다 싶은 네. 문제들, 그렇죠? 이런 같이 긁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드라마 시즌 1 끝나고 나서 시즌 2를 제작하기 전까지의 그 힘이 나는 상황들, 리액션들 있었을 텐데 좀 피드백들이 많이 오던가요? 우선 피드백을 떠나서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제 제작비가 전혀 충당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편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전도사 월급으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 2화, 3화 가면서부터 뭐 소품비라든지 장비 대여비라든지 뭐 장소 대관비라든지 그리고 끝나고 뭐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비용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2화 정도만 찍고 이제 중단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만 상영해서 그 당시는 바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토크 콘서트 같은 집회가 있거든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편씩 만드는 건데 영상을 틀고 또 찬양이 있고 또 저희 케어코너스 대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토크를 진행을 하시고 또 영상 한 3분의 1을 또 찍고 그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영상 찬양 토크, 영상 찬양 토크 그렇게 해서 재밌겠는데요? 한 시간 반 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도 어쨌거나 공연장을 대관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드는 게 많아서 저희가 딱 3회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는 못 하겠다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감사하게도 2화를 제작했던 두 번째 편을 어떻게 아는 지인이 한번 출품을 기독교 국제 기독교 영상대전에 출품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출품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해주는 규정대로 출품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정해주는 장르가 있고 네. 뭐 파일 포맷도 뭐 변경시켜야 되고 출품 비용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만든 영상이 29분 50초였는데 거기 네. 규정이 30분인 거예요. 그 장르는 와. 기독교적인 장르 아무거나고 뭐 아무튼 너무 우리한테 딱 맞았어요. 시기적으로도 그 출품을 하면 심사되기까지 좀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한 달 그게 후에 참 소름 돋는 뭐 거예요. 2달 뒤에. 근데 네. 저희는 바로 업로드를 하거나 야. 바로 저희 그 집회에서 상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박.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같다 해서 냈는데 그 당시 이제 대상이 1,000만 원이었어요. 사실 저희 대상은 바라지도 않았고 네네.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타냐. 대상이 1,000만 원 정도인 행사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여기 출품을 하겠냐. 그렇죠. 우리 3등만 해도 좋겠다. 거의 2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사실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일날 이제 가서 대상을 타게 된 거예요. 1,000만 원을 받아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계속 제작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대관 우리 공연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집회를 이어갈 수가 있었죠. 아름답네요. 그렇죠. 아니 동행이 상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 꽃길이 아닌 정말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 동행하신다라고 딱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 우리가 얻어지는 평화 네. 그리고 결국 이런 결실들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동일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많은 분들께도 이런 기적이 늘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시즌 3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작 환경,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모든 영상들이 그렇겠지만 제일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게 출연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배우들이 보통 뭐 8명에서 많게는 12명, 13명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 배우들에게 출연료는 전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저 또한 물론 사역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그 친구들 사역으로 이제 동참하는 거로 해서 전원 다 이제 노 개런티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제작비가 거의 안 든다고 볼 되게 수 신기한 있고요. 건 다른 데서 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사람들도 알 거야. 그 공식이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든 충당이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뭐 생색만 안 낸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라이프 출연했던 주영광 씨가 제작에 또 참여하셨다는 게 같은 크루인가요, 그러면? 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옴싹옴싹 듣는데 다들 다른 데서 채워주십니다. 아, 너무 그러길 바랍니다. 네, 지금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제작 지원 사실 요소 중에? 케어 코너즈라는 단체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라이프 드라마 하면 이제 연관 검색어로 케어 코너즈, 케어 코너 선교단체 제작했다 이렇게 다 네네. 나오기 때문에 우선 3년 넘게 드라마를 시즌 3까지 제작을 하고 또 2시간짜리 콜링이라는 선교 영화를 제작한 단체라고 하니까 야 여기는 어마어마한 단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방송실도 있을 거고 연습실도 있고 사무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아직 사무실이 없거든요. 지난 3년간 사무실이라고 하면 제 방이고 그리고 뭐 장비라고 하면 방송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그게 전부인데 홈페이지만 가서 봐도 이렇게 뭔가 제가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와 약간 삐까뻔쩍하고 뭔가 막 스태프들만 30-40명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서야 저희가 이제 간사님들이 이제 몇 명 생기시고 같이 이제 정기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좀 생겼지 지난 3년간 아무것이 없이 지냈다가 이제 진짜 사무실 생겨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실 막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세나 이런 게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용이라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뭐 대본 리딩을 하든지 간사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든지 해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월세든 뭐든 그런 걸 놓고 지금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응원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주세요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저도 계속해서 만들고 싶고 계속해서 이 문화 사역을 이어가고 싶지만 사실은 진짜 영상이란 게 제작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시기를 믿고 그럼요. 예. 뭐가 절박할 때 만나는 인연들은 다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 힐링 토크 회복에 출연해 주시는 것도 그분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어떤 발판을 또 만들어주고 계신 게 아닐까. 또 하나님 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의 용병들이 지금 곳곳에서 그래 딱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기도하시고 또
정신적인 후원과 또 물질적인 후원이 양쪽에서 이렇게 균형을 갖춰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예. 그 기독교 영화 콜링 네. 저 제작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콜링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예요? 저희가 라이프 시즌 1을 만들고 남녀 연인 관계 중심의 크리스찬 드라마 8부작을 만들었고요. 시즌 2는 약간 크리스찬 미생 느낌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8부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선교단체니까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냥 크리스찬이 일상생활의 중심의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선교단체인데 선교 영화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맨 처음에 선교 영화라고도 안 하셨고 선교 영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선교 영상 하니까 다큐멘터리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어느 특정 선교사님을 해외에 찾아가서 그분이 사는 삶을 뭐 찍어야 하나? 아니면 전체적인 선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내가 다큐멘터리 시작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 제일 두려웠던 거는 이제 픽션이었어요. 픽션이 딱 떠오르긴 했어요. 있지 않는 가상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였지만 가상의 선교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볼까? 결국 저 가짜잖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좀 망설였다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어차피 지금까지 드라마도 다 픽션이었는데 결국 실제 인물들이 아니라 이거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댓글을 달고 뭐 은혜 받았다 하면 선교 영화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도 있고 그렇게 해외 오랫동안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담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그 콜링, 그 부르심의 과정을 한 청년이 순종해서 나가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로 할까 하다가 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테마를 하는 게 더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나 영화가 없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그래 중고차 시장에서 카 딜러로 일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과정을 그려보자 해서 딱 이제 캐스팅을 하기 시작한 거. 기존에 시즌 1, 시즌 2 이제 나왔던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인원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30분으로 기획을 했다가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결국 2시간짜리 영화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출연하셨던 이제 송재희 배우 네네. 그분도 이제 출연하시게 됐고 우리 약간 국민 어머니 배우 정영숙 선생님도 이제 출연하시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제가 감히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다 노게린 티로 이제 다 그렇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28명의 배우가 출연하는데 다 노게런 티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1년에 휴가를 6일을 쓸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제 돈으로 말레이시아를 가서 그래도 해외 결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배우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저 혼자 그렇죠. 카메라 들고 가요. 맞아요. 뭐 셀카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배우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너 자비로 비행기 티켓을 갈 수 있겠냐. 내가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7, 8년 넘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내가 뭐 이동하고 그런 거나 운전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숙박이나 그런 거는 비행기 값만 대라 했더니 이제 주연 배우가 오케이 했고 또 다른 이제 배우들 몇 명이 같이 또 오케이를 해서 아하. 이제 우리 4명이서 저 포함해서 4명이서 배우 3명이랑 같이 가서 6일 동안 찍어 갖고 왔죠. 와.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사실은 찍고 뭐 저는 우선 제가 찍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네네. 어떤지 좋은지 제 눈에만 좋아 보이는 건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한테만 객관적 평가가 감동인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참 감사하게도 상암에 있는 한 그 상영관에서 그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그 상영관에서 330명 들어가는 곳에서 시사회를 갖기로 했어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두려운 건 330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거. 이거 몇 명이나 보러 그렇죠. 오겠냐. 이거 유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송재희 씨, 정영숙 선생님 나왔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328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득 채우고 편집하면서 혹은 우리 배우들끼리 볼 때 제가 그 전에도 뭐 50번, 60번 봤던 영화지만 그때 상영관에서 딱 상영을 하고 300명이 딱 그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감동보다는 지난 5개월 동안 힘들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해외 갔다 오고 했던 이 과정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옆을 딱 쳐다보는데 이제 주연 배우도 울먹거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정말 감사했던 정말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품과 결실을 발표하는 그 순간이 울컥하지만
과정이 없었으면 그 울컥하는 마음이 생성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험난한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더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꾸준히 지금 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아버님께서 이런저런 선교적인 환경 그리고 신앙적인 환경 이런 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해줄 때 이렇게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겠지만 굉장히 꾸준히 지나가는 범선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던 분인데 우선 어렸을 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커서 어떻게 치과 의사라는 걸 포기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커서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도 뭔가 선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 흔들림 없이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표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야 이거 때려치우고 다시 치과 의사 할까라든지 뭐 이게 선교 접고 우리 이제 들어갈까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림 없이 꾸준히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하나님에만 정말 몰두하시는 그리고 세계에 그냥 복음을 전하시는 데만 오로지 그 생각만 하시는 자나깨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한눈을 팔지 흔들리지 못했던 것 않는.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어머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치과 의사에서 궤도를 이렇게 수정할 때 하나님이 먼저 어머니를 붙들지 않았으면 집안에 큰 파란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네, 어머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아마 그런 그 균형을 잡게 해주신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형제가? 형 한 명 있습니다. 형도 그러면 이쪽 형도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기 직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영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그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대게 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 또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조금 더 앞에 비전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비전, 사실 제 비전이 결국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의 비전이고 저희 케어 코너스 단체의 비전인데요. 지금까지는 드라마로 지난 3년간 또 영화로 사람들을 영상으로 많이 도전해 왔다면 물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지만 결국 저희는 이제 문화사역 단체는 아니고 결국 이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혹은 저희 정기 예배를 보든지 저희 이제 영성 훈련을 와서 그 중에서 이제 선교에 이제 비전이 있거나 선교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선교를 하는 게 저희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이제 하신 것처럼 꼭 의사가 아니어도 전문성을 갖고 누구는 뭐 교사로, 누구는 태권도 사범으로, 누구는 축구 선수로서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제 결국 선교를 나가는 게 그 안에 물론 미디어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도 모임 공간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어쨌거나 그 단체에서는 수석 간사로 있기 때문에 간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잘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확산이네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사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 알맞게 썼어요. 네.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뭐 딱히 분위기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뜨개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근데 저만 편안한 건 아니었는지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니 게스트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게스트가 단답을 하면 정말 진행자는 너무 힘들어요. 탈탈 털려요. 근데 오늘은 진짜 이후에 스케줄을 한 이틀치를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비축이 됐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브레이크 타임 콘서트 진행하세요? 브레이크 타임은 저희가 시즌 1, 시즌 2까지만 하고 딱 끝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콜링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후로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안 하고 있고요. 토크 콘서트 안 하세요? 네, 그때 이후로 안 하고 있고 그 영화를 아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멘트가 아주 유려하신데요. 뭐 한국말이 어눌했던 시기가 언제였나 싶게. 아니 한국말 공부를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멘트 군대에서 정리가 잘 많이 돼요? 했습니다.
군대에서 요새 말을 잘 가르치시네. 아, 너무 감사해요. 예,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저도 기도를 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만큼 예, 언제든지 뭐 제 주변에 인맥이나 뭐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예, 저희는 다른 데서 벌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콜링 영화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아직 유튜브에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상영관에서 한번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 아니면 SNS상에만 이제 홍보를 해서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공동체나 교회에 가서 저희가 그걸 상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이어져서 콜링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타임은 시즌 2 끝나고 안 하고 있고 집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집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네요. 예. 그 영화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콜링 집회를 앞으로 몇 달간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했었고 앞으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또 다른 주제의 또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1시간짜리가 될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영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저희 모임 공간이 이제 사무실이 생긴다면 거기 자체적으로 또 꾸며서 거기서 또 상영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그 교회나 그 공동체에 가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제작할 영화나 그런 영상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간이 생기면 초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프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프를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아니면 네이버에 가셔서 저희 단체 이름 케어 코너즈라고 치셔도 되고요. 케어? 코너즈. 케어 코너즈. 네, 이건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제목이에요? 케어 코너즈는 저희 선교단체 이름인데 care 말 그대로 관심을 갖는다. 내가 관심을 갖는다. 코너즈는 이제 모퉁이 혹은 이제 공동체라는 이런 느낌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공동체다 해서 이제 해외에 가서 그냥 뭐 다른 인종이다 다른 문화다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케어해주는 그런 의미의 케어 코너즈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드라마로 LIFE 그리고 한국말로 드라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